지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지부장 정경희입니다. 네. 자,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지금 결의한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파업을 좀 결의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파업이 북유럽 선진국들처럼 국민들의 당당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직원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만들겠다. 그리고 비정규직들 정규직 임금의 80% 되게 하겠다. 예.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예. 결정되었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저임금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깎으려 하고 있습니다. 네. 몇백만 원 받는 노동자도 아니고 사회적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는 꼼수에 예. 전국의 수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최저임금 인상을 깎으려는 이런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학교 비정규직들의 임금도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임금 협상 과정에 그게 이제 전혀 반영이 안 되게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협상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 네, 지금까지 교육부하고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이 따로 교섭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틀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일자리위원회, 교육부, 노동부가 함께 달려와서 예. 이제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제각각 다르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집단 교섭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노동조합은 응했습니다. 209시간으로 내리겠다, 깎겠다 이렇게 교섭안을 들고 오면서부터 네. 교섭이 이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예. 몇 차례 반선생님 교섭도 진행하고 했으나 예. 교섭이 9월 27일 새벽을 기해서 이제 파행으로 겪게 되면서 저희 집행부들은 삭발과 여성 노동자들이 삭발과 그리고 27일 새벽 4시부터 40여 명이 집단 단식에 돌입했고 네. 이제 최장 기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5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14일째 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과 예.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교육감들이 오셨고 예. 교섭을 파행하게끔 했는 이제 교육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네. 집단 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 교육부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앞으로 성실히 교섭하겠다. 예. 단식을 풀어달라. 예.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단식을 풀고 교섭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 이제 교섭이 재개됐지만 기존 입장에서 예.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걸 확인하고 예. 다시 이제 결렬된 상황이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존에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던 임금 산정 근로 시간이 이제 토요일까지 해서 243시간 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왔는데 이걸 이제 교육부에서는 209시간으로 낮추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통상임금 시간이 오른다는 기존에 이제 그런 가정하에 네. 정부가 이제 내년도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2020년까지 예. 1만 원으로 예. 오른다는 이런 가정하에 기존에 토요일이 유급으로 적용이 되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시간을 네. 기수를 강제로 209시간으로 깎겠다. 이런 정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네. 이 통상임금 시간 토요일 유급화 적용되는 것도 예. 2013년도는 저희가 209시간이었습니다. 기존에 209시간으로 하던 것을 예. 2014년도에 월급제를 시행한다면서 네. 243시간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게 도사리고 있었냐면 통상임금이 올라도 네. 이제 그걸 적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시간의 발생에도 적게 퇴직금과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 모두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예. 대통령이 예. 최저임금 1만 원까지 공약하면서 실제 이제 그 어느 해보다 높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차차 만 원까지 가게 되면은 네. 그 재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육부가 다시 209시간으로 예. 환원하려고 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올랐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노동조합은 이 임금 산정 시간에 실제적으로 협상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통상 임금 시간이 243시간에서 예. 209시간으로 줄어드는 만큼 근속수당으로 예. 그거를 이제 일정 부분 보존을 해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네. 저희들이 이제 7년 전에 1년 차나 20년 차나 임금이 똑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부에다가 요구하면서 적게나마 근속수당이 2만 원씩 올라가는 게 생겼습니다. 이 근속수당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오래되신 분들의 임금이 깎이는 구조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노조가 지금 제안하시는 근속수당 인상안은 어떤 겁니까? 예, 정부에서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 노동조합도 예. 그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예. 2017년도에는 예. 3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 5천 원 올라는 3만 5천 원 네.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예. 5만 원을 만드는 근속수당을 만들자. 그러니까 202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5천 원씩 올리자. 네네. 그렇게 예. 본들 정규직 근속수당의 50%도 채 안 되는 근속수당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정부는 어떻게?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런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산정 시간을 낮추는 대신에 노조에서는 이제 근속수당 기준을 좀 높이자 이렇게 이제 역제안을 하신 건데 정부에서는 임금 산정 시간은 낮추고 근속수당 인상안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실질 임금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예, 조금 복잡한데요. 예. 올해 대비 2018년도 정규직 기본급 2.6%를 이제 인상 반영하고 예.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통상임금 산정시간 현행대로 하면은 243시간 적용하면 한 182만 9,790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나 이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교육부나 교육청에 강제 시행하려는 209시간으로 적용했을 때 월 157만 3,770원입니다. 월 25만 20원 정도가 임금이 삭감이 됩니다. 오히려 깎이는 상황.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매년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그러면 지금 받는 수준으로 이제 다시 인상되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한 이 협상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노조는 도저히 그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정부 얘기는 어쨌든 재원이 많이 든다 이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후퇴하는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요인은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임금 산정 시간을 209시간으로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본질적으로 원인은 이제 2018년도 노사협의 시에 노동조합이 243시간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에서 2019년도부터 243시간 적용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교육부가 특별 예산을 지원을 담보해달라는 것이 이제 시도교육청들의 숨겨져 있는 이제 요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국민들은 지난 가을부터 긴 겨울 지나면서 현재 이제 촛불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때 촛불이 외친 것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공정임금 제도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임금의 80% 임금 만들겠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습니다. 노동자의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 이후에는 그 방향으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하면 물론이고 담당 부처는 책임지고 이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아서야 사실 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무력화하면 사기업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누가 이 최저임금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그 공공부문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꼼수 부리지 말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결단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릴까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슬기롭게 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해서 노동조합은 네. 여러 번의 후퇴안을 냈고 어렵다면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네. 그런 안까지 다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노동조합에게만 임금 산정 시간 포기하라. 네. 그렇게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상황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인지 알겠고, 끝으로 그 정규직 전환 문제도 지금 중요한 공약사항인데,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전국에 35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할 때 대단히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난 8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국의 35만 명 대상자 중에 예. 1000여 명만 예. 정규직도 아닌 고용만 안정하고 임금이 현재의 비정규직 임금 그대로 가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000명만? 예. 네, 대구에는 지난 추석 이후에 한 차례 정규직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서도 정부는 노조의 참여를 열어 반영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가 보니까 8명의 위원 중 7명이 교육청 직원 또는 산하단체장이었습니다. 노조는 한 명 참가로 예. 거수 형태로 생색만 내는 구조를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네. 대구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라고 얘기하며 임금은 강사임금 주는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의 유치원 방과후 선생님들 300여 명과 학습 상담원 선생님, 운동부 코치, 스포츠 강사,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이번 추석에 최장 시간에 학교에 갇혀 당직하신 선생님들이 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네. 이 위원회와 노사 전문 협력 기구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모든 심의를 마쳐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심의위원회 구조상을 보면은 그 노동조합의 참여를 열어놨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의 거수 형태로 이제 생색내기 형태로만 갈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저희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도 지금 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바로 이 문제가 순조롭게 또 풀려야지 다른 부문도 해법이 좀 보일 텐데 네. 어쨌거나 아직 좀 며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절충안이 그 사이에 나와서 꼭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 상황을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해서 네. 교섭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구 지부의 정경희 지부장 같이 만나봤습니다.